반갑습니다. 소마 코칭 스튜디오의 최광석 원장입니다. 자, 11강 어깨관절 움직임 인지에 대해서 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강까지 내용을 10분 암기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21강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그거를 못 보고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먼저 그 시퀀스를 몇 번 해가지고 몸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강까지 하면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앉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자에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앉을 것인가. 그래서 앉기의 기반이 되는 엉덩이가 의자에 닿은 상태에서 우리가 앉는 거니까 이 좌골과 장골의 속도를 좌우를 비교함으로 해서 골반을 자기 교정을 하고, 물론 이제 바디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자기 교정을 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바닥과 지면이 닿는 지점, 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자세라고 해도 되고, 거기를 우리가 전방 전이 자세, 장골이 살짝 앞으로 전방 전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좌골 꼭대기가 아니라 좌골과 치골 사이에 좌골 앞쪽 플랫폼의 어떤 지점으로 앉았을 때 골반, 흉곽, 머리, 흉곽, 골반이 중력 안에서 가장 바르게 배열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육에 생기는 어떤 반사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세가 무너지고 붕괴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육들을 펜디큘레이션 수축을 통해서 이완시켜주면은 좀 더 우리가 전방 전이 자세에서 힘을 덜 들이고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11강부터는 이제 단지 이런 것 말고도 이제 하나씩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마틱스에서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긴장을 빼는 건데, 왜 긴장이 생기는가? 인간한테 긴장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긴장이 생기는 이유가 소마틱스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근육에 어떤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이 어떠한 이유로, 주로 이제 토마스 안나는 플러스 양성 스트레스, 음성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물리적으로 몸이 손상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우리 몸에 긴장이 생긴다. 그래서 감각인지도 못하고 운동 통제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되돌릴 수 있다. 우리가 통제력을 살리고 인지력을 높이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긴장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근육적인 문제만 있지는 않아요. 장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몸에 근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부 때문에 생기는 긴장, 또는 어떤 감정적 충격 때문에 생기는 긴장, 슬픔이 많은 사람,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근육들의 긴장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캐릭터 아머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서 몸에 특정한 부위에 긴장이 생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긴장을 야기하기도 해요. 질병에 의해서 너무 안 써도 긴장되고, 또 몸을 너무 많이 써도 긴장이 되죠. 김연아 선수라고 해서 긴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긴장을 바라보는 관점 굉장히 학파마다 다르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소마틱스에서 이제 관심을 두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긴장을 효율적으로 뺄 수 있겠느냐 얘기죠.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펜디큘레이션 수축으로 기지개의 원리를 가지고 과하지도 그리고 지나치지도 않을 정도의 근육 수축. 수축은 신장을 유도하니까 근육 신장도 마찬가지요. 몸을 기분 좋게 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복직근을 기분 좋게 수축하고 또 척추 길이근을 기분 좋게 수축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근육을 수축해서 동작을 하다 보면은 그 근육에 쌓여 있던 긴장이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근육에 대한 통제력이 살아나니까. 자, 소마틱스는 하나의 학문이고 그 학문 안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토마스 산더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우리 몸의 긴장을 빼는 접근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아치앵컬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척추 길이근하고 복부 근육을 충분히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바로바로 알아채면서 긴장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아치를 하다가 뒤로 이렇게 컬을 하는 그 순간에 긴장이 야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긴장이 야기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내 몸의 어떤 통제력을 높여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이걸 무의식적 긴장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긴장을 알아채고 그 알아챈 걸 피드백해서 또다시 이렇게 몸에 반영을 해서 차근차근 긴장을 빼내가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내가 상하 삼두근을 스트레칭, 또는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면은 스트레칭을 하는 가운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 부위에 긴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스트레칭을 유지한 상태에서 긴장을 뺄 수가 있죠. 자,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스트레칭을 한 가운데 끝점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그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긴장을 알아채고 빼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동작, 스트레칭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목을 스트레칭 하는데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허리에 긴장이 있는데 긴장을 빼고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채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방식도 소마틱스 접근법입니다. 오늘 하려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 계속 이렇게 하는 방식 중에, 근육을 수축하면서, 계속 복직근, 척추 길이근을 수축하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수축한 상태에서 긴장을 바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완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스트레칭하고는 또 좀 다르죠, 느낌이. 다음 시간에 이 견갑골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을 다룰 테지만, 오늘은 그 전 단계로서 이제 골반이 바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척추 파동이 머리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이 전달되는 척추 파동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가 사실은 이 흉곽도 견갑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 앞쪽으로 이어져 있는 이 라인에서 많이 걸려요. 그 이유는 인간이 손을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많이 쓰고 특히 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손하고 뒤쪽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목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근육들을 전부 합쳐서 이제 견갑대라고 하는데, 이 견갑대가 흉곽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손 쓰는 것이나 어떤 몸의 긴장 상태가 여기서 한번 불균형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파동이 올라가려고 해도 손 쪽에서, 가슴 쪽에서, 등 뒤쪽에 견갑대 쪽에서 딱 마침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한번 꽉 잡기 때문에 목을 거쳐서 머리로 전달되는 이 파동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깨를 풀고 뒤쪽 견갑대를 풀고 앞쪽에 있는 쇄골 부위를 풀어주면은 골반에서 구동되었던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강에서는 어깨 관절에 대해서 다루고 12강에서는 견갑대 그리고 후두 하부 밑에서 파동이 목까지 가는데 머리하고 목이 바로 만나는 그 지점이 또 마찬가지로 많이 잡는 부위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장애 부위고, 그리고 또 이제 쇄골 15강에서는 이제 쇄골을 통해서 쇄골의 인지를 통해서 움직임을 인지해서 긴장을 빼내고 파동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 움직임이에요. 자, 어깨 우리가 이제 바디 스캔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오른쪽하고 왼쪽 정적 바디 스캔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동쪽 바디 스캔을 해볼게요. 오른쪽 어깨하고 왼쪽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어깨는 6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전방 회전, 후방 회전. 자, 다시. 자, 손바닥을 몸에다 대고, 몸에다 댄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를 끌어올립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에요. 아래로 갈 때는 팔꿈치를 지면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내리 누르듯이 가요. 위로, 아래로 움직임이었어요. 앞뒤로의 움직임은 마치 쇄골을 중심으로 이 평면에서 어깨가 움직이듯이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자, 몸에서 손바닥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비틀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대로 수평면상에서 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평면상에서 그대로 뒤로 가는 것은 후방, 앞으로 가는 것은 전방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복잡한 움직임이 있지만 6가지 움직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치 원뿔 모양으로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은 전방 회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후방 회전이라고 할게요. 이 어깨를 이 6가지 방향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주면은 어깨의 긴장이 빠지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척추 파동이 살아납니다. 척추 파동이 살아나면은 골반 흉곽,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가 훨씬 더 바르게 정렬되겠죠. 자,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내리는 걸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 뒤로 하는 것도 비교를 해봐요. 돌리는 것도 비교를 해보고, 자, 오른쪽에서 6방향, 왼쪽에서 6방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간단하게만 해봐도 뭔가 통제력이 떨어진 쪽, 움직임이 좋은 쪽이 있고, 움직임이 뭔가 어색하고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는 쪽이 있어요. 항상 현재 상태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른쪽보다 지금 현재는 왼쪽 어깨에서 조금 더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것은 오른쪽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앞뒤로 하는 것은 왼쪽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6개의 방향 각각을 다 비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왼쪽이 안 좋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안 좋다, 이렇게 한 부위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먼저 위아래로 펜디큘레이션 수축은 기분 좋은 상태까지 수축을 했다가
내려놓는 거라겠죠. 위로 쭉 기분 좋은 상태까지 끌어올렸다가 아래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때 최대한 반대쪽은 고정하세요. 반대쪽은 최대한 따라가지 않게 탁 고정을 하고 이쪽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자, 몸도 중심에서 그대로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하나, 위로, 아래로, 둘. 오른쪽은 최대한 안 움직이게 고정하는 겁니다. 자, 위로, 아래로, 셋. 끝점에서 살짝 더 끌어올려요. 자, 위로, 아래로, 넷. 위로, 아래로. 동작을 하면서 긴장된 부위가 생기면은 바로 알아채면서 내려놓습니다. 위로, 아래로, 다섯. 자, 왼쪽. 자, 앞뒤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손바닥이 붙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둘. 자, 이 동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자, 셋. 자, 오른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 따라 움직이려고 해도 최대한 브레이크를 거세요. 다섯. 마치 원홀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여기에 공이 달려 있는데 쇄골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공이 달려 있는데 공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쇄골에 달려 있는 공이 원뿔 모양으로 돌아가는 전후 회전 움직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고정해 놓고 손바닥은 몸에 붙여요. 그래서 뒤로 최대한 갔다가 앞으로. 손바닥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둘, 셋. 끝점에서 근육이 쭉 늘어난 상태를 인지하면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자, 뒤로 그대로 하나, 둘. 오른쪽은 최대한 고정을 하세요. 셋, 넷, 다섯. 자,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어깨 움직임 탐험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작이 끝났으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자, 오른쪽, 왼쪽, 상하, 전후, 전방, 후방 회전. 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날 겁니다. 만약에 횟수를 늘리고 동작 속도를 자기 몸에 맞게 조절을 해가지고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차분하게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는 좋겠죠. 이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자, 동작이 끝나고 나면은 움직였던 부위와 움직였지 않았던 부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 정적 바디 스캔을 해본다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좌우가 나뉜 느낌이 나면서 호흡도 왼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오른쪽에 비해서 뭔가 이 느낌이 위쪽으로는 얼굴까지 퍼져나가는 느낌도 납니다. 아직 이런 감각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어깨 근처에서 찾는 것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이렇게 찾는 것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의 긴장 상태도 좌우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왼쪽에 변화된 우리가 움직임을 했잖아요.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된 이 느낌이 그대로 오른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밌는 게 왼쪽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가 오른쪽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오른쪽에다가 변화를 미쳐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왼쪽을 지배하는 운동 신경들이 대부분 오른쪽 우뇌에서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뇌는 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움직임을 오른쪽 뇌에서도 보지만 왼쪽 뇌에서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만 했는데도 오른쪽이 변하는 이유가 뇌의 어떤 회로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깨 움직임, 어깨에서 일어나는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동작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어깨 좌우를 비교를 해서 긴장된 부위를 먼저 더 통제력이 떨어진 쪽, 긴장이 많은 쪽을 체크를 하시고 그쪽 한 부위만 하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한 달, 2달 정도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골반에서 척추파동이나 아치앵커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골반 교정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중립전이 자세가 더 빠르게 확보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